야심한 시각. 얘들아, 해내킨 아르바이트 있는데 50만 원씩. 50만 원이요? 그게 뭔데요? 대체 무슨 아르바이트길래 여고생들에게 50만 원씩이나 준다는 거죠? 이거 어째 좀 불길한데요? 보아니 여고생들은 벌써 귀가 솔깃한 눈치입니다. 잠시 후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집 좀 보내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제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고생들이 애원을 하며 통사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랍시오, 남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케이, 합격. 좋았어. 합격이라고요? 아, 여고생들이 연기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대체 이들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여고생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수상한 두 남자. 이들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건물 앞에 서 있는 두 남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어제 붙인 문신 스티커가 잘 보이도록 겉옷을 벗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최재형 씨. 아니, 이 사람은 영란 씨의 사위 재영 씨 아닙니까? 이들이 찾아온 곳은 재영 씨의 직장이었는데요. 동료들이 보이는 앞에서 재영 씨를 무섭게 위협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 쳐 먹어야지. 우리 말이 우스워? 당장 그분한테 사과 드리라고. 예, 알았으니까 일단 나가요. 예? 나가서 얘기해요. 예? 이러려고 문신 스티커를 붙이고 악랄한 표정 연습까지 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분께 사과를 드리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며칠 뒤 웬 종이 한 장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양조 씨와 호재 씨. 이거 또 무슨 헛짓거리를 계획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사하지 말랬지? 당장 가게 빼. 말로 할 때 다시는 이 건물에서 장사하지 마.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며 한바탕 행패를 부린 두 남자. 그런데 이 가게만이 아닙니다. 한 건물 안의 가게들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가게를 빼라며 협박을 하는데요. 건물주도 아니면서 왜 이런 겁니까? 그런데 며칠 뒤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한 용란 씨와 민서 씨가 누군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쳐들어가는 용란 씨. 오라 호재 씨의 집이군요. 여긴 어쩐 일로? 뭐야?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제 하다가 내 건물 세입자들한테 가게 빼라고 협박까지 하냐?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형님 죄송해요. 애들이 철없이 하는 행동이라서 죄송해요. 아무리 배달은 남매지만 네 누나야, 어? 근데 어떻게 누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누나는 무슨... 놀랍게도 호재 씨와 민서 씨가 배다른 남매 사이라는데요. 대체 호재 씨는 누나에게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너 우리한테 뭔가 바라고 이러는가 본데 이래봤자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아, 시끄러 죽겠네. 뭐? 너는 뭔데 호재 옆에 붙어 있어? 저 호재랑 의형제 맺은 형입니다. 의형제? 참나. 야 김호재, 너 한 번만 더 걸려봐. 아주 가만 안 둬. 엄마 가요. 아, 배다른 남매가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싸움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양준 씨는 호재 씨와 어떤 관계길래 의형제까지 맺고 한 집에 살고 있는 걸까요? 형님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잠시 후 영란 씨 모녀를 배웅하고 들어온 영은 씨. 그런데 어째 표정이 조금 전과 사뭇 다릅니다. 니들 똑바로 안 할 거야 정말? 니들이 만만하니까 집까지 쫓아와서 따지는 거 아니야? 뒤로 앉아봐. 세상에
영은 씨도 호재 씨와 양준 씨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는 영은 씨입니다. 편지 또 왔다. 또? 호재 씨 앞으로 온 편지를 전해주는 영은 씨.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편지길래 이런 걸까요?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것까지 했다가 우리 진짜 큰일 나겠는데. 그럼 이건 보류하고 전에 왔던 편지 갖고 와봐. 아무래도 누군가로부터 영란 씨 가족을 괴롭히라는 사주를 받아온 모양인데요. 편지를 보낸 이는 대체 누굴까요? 진한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로 갈아입은 두 여고생. 대체 어떤 아르바이트길래 이런 거죠? 좋은데? 자, 이제 연기 좀 볼까? 어랍쇼, 연기라뇨?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오케이, 합격. 나이스 굿. 잘했어. 연기 죽이는데. 근데 이거 걸리면 저희까지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너네 미성년자여서 절대 처벌받을 일 없어. 걸리면 지금처럼 막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오케이. 그럼 일 끝나고 약속한 대로 꼭 50만 원 주셔야 돼요. 알았어. 자, 가자.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 될 아르바이트 같은데 대체 이들이 권유한 고액 아르바이트는 뭘까요? 잠시 후 한 번화가에 와 있는 네 사람. 어랍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는 주점에 여고생들을 들여보낸 두 남자. 대체 왜 이런 겁니까? 자, 그럼 경찰한테 잡아가라고 신고 전화를 해볼까나. 뭘 바로 신고를 하냐. 뭐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그렇지. 그럼 30분만 있다가 해야겠다. 가자. 예? 일부러 미성년자들을 주점에 출입시켜놓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요?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여기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 호재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두 여고생과 점주로 보이는 여성을 연행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용란 씨 아닙니까? 이번에도 용란 씨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용란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일부러 미성년자들을 보낸 후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아까 분명히 대학생이라고 안 그랬어? 이거 누가 시킨 거지? 맞지? 아니에요. 저희 몰라요.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샘 가게에서만 이게 몇 번째예요? 아무튼 이번엔 영업 정지에 벌금 크게 맞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형사님, 나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사실은요. 얼마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그 사람이라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경찰에 털어놓는 용란 씨. 놀랍게도 는 일부러 이 운영하는 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뒤 고의로 신고를 했던 건데요. 이 밖에도 이들은 가족들 앞에 수시로 나타나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건 바로 누군가의 사주 때문이었는데요. 일주일 뒤 누구세요? 김호진 씨 되시죠? 네. 뭐야? 유영준 씨? 다들 계셨네. 김호진 씨, 유영준 씨 두 분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나쁜 너 끝까지 이럴 줄 알았어 너? 그때 양준 씨가 들고 있던 사주 편지를 발견한 민서 씨. 그런데 세상에 하다하다 이젠 교통사고를 내 민서 씨를 죽이기까지 하라고요? 누가
이토록 무서운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한번 봐. 심상치 않은 편지를 발견하고 경찰들이 호재 씨 집을 수색하던 그때 놀랍게도 300통이 넘는 사주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발신자는 충격적이게도 교도소에 있는 용란 씨의 남편 김두식이었는데요. 대체 김두식은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술만 마시면 용란 씨를 구타해온 김두식은 용란 씨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용란 씨를 찾아와 이유 없이 괴롭혔는데요. 너 네가 좋아하는 돈. 이 돈 너 다 줄 테니까 우리 몇 대 더 먹자. 때마침 용란 씨의 집을 찾아온 아들 형석 씨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지아버지한테 그냥 아주 아버지? 너 언제부터 뭐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요? 돈만 갖다 주면 다냐고요? 예? 뭐라고? 이게 그냥 난 자식이야! 자신에게 대드는 아들 형석 씨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김두식.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시작하였고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 전처와 딸의 탄원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은 교도소 인연으로 알게 된 을 자신의 후처 아들에게 소개시켰고 교도소에서 이들에게 자신의 전부인과 딸 내외를 괴롭히라고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만 총 378통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사주를 받아들인 건 이 자신이 100억대 자산가임을 내세워 자신의 말대로 하면 큰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을 업무방해 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하였고 주점에 출입한 미성년자 등 관련자 11명도 약 3개월간에 걸쳐 공동 정범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소 측에 서신 검열 등 수감자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